네, 오늘도 오윤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봅니다. 3700님께서 여야 원 구성 놓고 대치 중인 상황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관례를 지키고 협치를 위해 법사위 양보했었는데 그 결과 어땠나요? 대통령 지키자고 수많은 법안 발의 무력화시킨 게 지금의 여당 아닌가요?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예. 답해 주신 것은 진짜 22대에서는 제대로 조금 일을 제대로 해달라. 그런 폭주를 막아달라. 이런 메시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위반 사항 없다는 결론에 대해 5550님께서 공직자분들 본인만 아니면 배우자, 가족, 친족, 자식, 친구, 지인 등등 그 정도는 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오늘같이 건의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가장 상식적인 질문 같아요. 그러면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권력기관에 있는 분들은 그 부인들이 마음대로 받아도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 네, 맞습니다. 나 몰랐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대로라면. 근데 권익위의 이런 판단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네. 얼마나 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네, 얼마나 가르쳐주세요. 궁금해요. 아세요 혹시? 네. 이건 네. 공식적인 게 아니고 네, 비공식도 괜찮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 뭐예요, 사람 궁금하게. 자, 5713님께서 권익위는 원래 법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아닌가요? 법으로만 판단할 거면 권익위가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 말씀도 절대로 공감하고 또 법으로만 판단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 법으로 제대로 판단을 했느냐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법으로 제대로 판단하려면 다른 정황을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이 선물을 받을 때 아까 늘 얘기한 대가성이 있었느냐 또 봐야 되고 그 대가성이 있었다면 그 대가는 누구의 권력으로부터 나왔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 법으로 꼭 판단해서 이 판단이 맞았다는 생각이 저는 잘 들질 않는데요. 그리고 예. 특검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더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3291님께서 공무원 배우자는 김영란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요? 하하, 너무하네요. 그러면 공무원들 배우자 어깨에 힘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군대는 더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큰형부가 군인인데 예. 남편이 장군이면 마누라도 장군이고 자식도 장군 대우해줘야 한다고 하면 한다고 전화하면 불이 나게 달려가야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걸 보니 고위직들이 더욱더 목에 힘주고 다니고 아랫사람 더 부려먹고 뇌물을 바라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맞네요. 우리는 진짜 투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는데 그 권력이 어디까지 전파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견제할 그 장치도 없고 예. 또 순방 가셨을 때 딱 권익위가 결과를 내놨어요. 그 모양새도 참 좋지 않죠. 네, 또 좋지 않습니다. 출국 직후에 내놨나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했던 미국 액트지오사 지난 후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체납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 계약할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만 원 수준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오늘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실수였다. 계약 당시에는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다. 액트지오와의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다. 체납 사실은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거 정보 프로젝트잖아요. 허탈하게서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거 모를 수가 있는. 아니 몰랐다 쳐도요. 이 문제의 본질은 200만 원 세금 몇 년 체납한 면은 이게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네. 왜 하필 왜 이런 어떤 영세한 업체랑 계약을 했느냐가 국민의 질문인데 네. 그 놔두고 뭐 본질적인 별개의 내용이다 뭐 이런 어떤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요. 왜 이런 업체와밖에 할 수 없었느냐. 더 네. 어떤 누가 봐도 어떤 권위가 있고 네. 규모가 있고 네. 이런데도 얼마든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조그맣고 세금도 체납하고 그러니까요. 영세하고 1조 영세한데 2천억이 들어가는 전문성은 있다고 얘기되는 주장만 하는. 네. 파보면 알겠다. 압니다. 뭐 이런 업체랑 왜 했느냐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좀 흔쾌히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확실히 어쨌든 실수였다.
네. 인정은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도 그 체납 사실을 몰랐다라는 예.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전문성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정이 하지만 너무나 체계적이지 못했다. 이거는 왜 이 업체 질문의 인정해야죠. 국민들의 질문의 핵심은 왜 이 업체여야만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걸 묻고 싶은 예,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체납하는 우리 돈 2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심지어 200만 원 200만 원이 더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한 2억 된다면 2억도 한 20억, 200억 된다면 모를까. 200만 원 체납한 거.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이 미국 액트지오의 동해 탐사 자료 정밀 분석 결과를 검증한 해외 전문가 중에서 이 액트지오 대표의 논문의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김원희 민주당 의원실이 정보 공개 청구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 여러 교수님들이 여러 자문위원단들이 여기에 자문단에 참여를 했는데 이들 중에 모릭 교수가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의 2003년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모릭 교수는 액트지오 측이랑 아는 사이를 넘어서 논문을 공동 저자했다라는 건데 그럼 액트지오 측의 자료가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도 궁금한 거죠. 바로 그분이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왜 액트지오냐에 대한 질문을 정확히 정부가 대답을 못하면 네. 앞으로 이런 어떤 추가적인 질문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하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상한 부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비밀 유지 조항이라 그러는데 이게 액트지오의 그 수수료가 한 20억 정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5천원, 6천원짜리 이제 시추 발굴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5천억이죠. 예, 네. 5천억. 5천원이라고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5천억. 5천억 원, 6천억 원, 뭐 더 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7천억, 8천억 원 들 수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면 이 액트지오가 국민들은 이렇게 못 믿었다고 자꾸 의혹을 제기하면 네. 20억, 30억이 아니라 50억, 60억을 들여서라도 다른 업체에 검증을 왜 못 맡기나 이거를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건데. 예, 그러면 당연히 6천억, 7천억, 8천억 뭐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실추작업에 그러면 국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아 그래 그 업체도 그랬어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네. 두 군데고 뭐 두 군데가 아니면 한 군데라도 왜 추가 검증을 못 맡기지? 전 이 의구심에 대해서 아직 저도 풀지를 못하고 그래서 전문가들 모셔놓은 물어보면 비밀 유지 조항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네. 이 액트지오의 자료를 넘겨주면서 이 자료가 맞는지 좀 검증해 주세요 하면 비밀 유지 조항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영업 비밀이 있을 네.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료를 넘겨주면서 이 자료가 과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좀 분석해 주세요 하는 작업이 왜 안 되는지 그거를 왜 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전문가 연결될 때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액트지오사가 한글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보니까 한글로 동해 유전의 성공 확률 대단히 높습니다. 액트지오는 대한민국 산유국 꿈을 응원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액트지오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 도메인을 따로 개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이제는 가짜 홈페이지 해프닝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 신뢰 상실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정부가 무슨 일을 하건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네. 제대로 된 업체에서 했어도 말은 나올 거예요. 제가 보면.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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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업체 자체가 이상하거든요. 약간 겉으로 보기에 모양새는 적어도.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신뢰가 바닥에 있는 정부가 이런 어떤 업체에다 하다 보니까 누가 이거를 선뜻 그래 한번 파봅시다 우리 세금 네. 5천원 6천원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이 신뢰와 연관되어서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이 예. 반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왕고래도 대통령 지지율을 뒤집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산유국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대대적으로 처음으로 또 발표를 했고 예. 뉴스에서도 언론에서도 엄청 큰 관심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왕고래 지지율까지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대왕고래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 대통령이 발표하실 때 그때 한 10분 동안 약간 있었을까? 네. 그 이후에 저는 그 네. 10분 이후에는 절대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반등은커녕 오히려 깎아먹겠죠. 더 우려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 어떤 우리한테는 너무나 아픈 사례인데 엑스포 사례가 너무 가슴에 깊게 남아 있는 부산 거예요. 엑스포. 예. 네. 5,400억 원이었던가요? 네. 박빙이라고 막 국내 언론에서 난리 쳤는데 박빙. 결과가 처참했잖아요. 근데 그걸
절대 안 된다고 알고 있던 국민들이 많거든요. 저만 해도 저건 절대 불가능할 텐데 하는 생각. 근데 어떻게 대통령만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전 대통령을 믿었거든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부산 시민이 아니라서 더 강하게 믿지 못했습니다만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래서 윤 대통령이 쏘아 올린 석유 시추 아무래도 국민들에게는 한동안 더 혼란스러움이 계속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 혼란스러움이 계속되면 안 되니까 어떤 국민들을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안 되면 추가 검증을 하고 아니면 이제라도 그냥 네. 정부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그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냥 돈 들여 팔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지. 만약 이제라도 안 한다 그러면 큰 걱정은 안 하겠죠. 근데 지금 몇 천억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이 걱정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윤혜 씨였습니다.